네, 안녕하세요. DJ 쑥쑥입니다. 오늘도 내 꿈을 펼쳐라 드림온 팟캐스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좀 느끼는 게 저도 좀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1년 전에 좀 어설펐던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 제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진짜 대화를 하는 팟캐스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대견하고 또 함께 참가해 주신 그 게스트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분이 오셨을까요? 스튜디오에. 자,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좋으신 분이 한 분 오셨네요. 누가 아나요? 나중에 또 이분이 또 팟캐스트 DJ 도전하실지. 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전주에서 그 조그만하게 그 수제버거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최재헌이라고 합니다. 네, 최재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옆에는 사실 마이크를 붙잡기를 좀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김우열 대표님도 와 계시거든요. 두 분이 같이 동업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주로 최재헌 대표가 좀 마이크를 잡으실 것 같아요. 자, 버거 트럭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름이 뭔가요? 버거 트럭 이름. 네, 저희 수제버거 푸드트럭 이름이 맨앤버거입니다. 맨앤버거. 네. 오케이. 이게 수제버거예요? 네, 저희가 빵부터 패티까지 직접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진정한 수제버거라고 할 수 있죠. 맞다. 그때 카카오로 제가 얘기했을 때 수제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전 깜짝 놀랐거든요. 네. 오케이. 그럼 이거 몇 년 정도 되셨어요? 혹시 하신지?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거의 한 2달 정도 아마 된 것 같아요. 신생 푸드트럭. 네. 전주에서는 푸드트럭이 많이 없던데. 네, 많이 없죠. 이따가 사라지고 하는 거 많이 봤어요. 네, 사실은 네. 중국 푸드트럭 거래하는 그 사이트에 보면 저도 어제도 봤는데 네. 급매하시는 분도 많고 이게 1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사실 들었어요. 네. 저도 살짝 푸드트럭에 관심이 있어서 네. 교육도 받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요즘에 괜찮으세요? 우리 맨앤버거는 아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2달이더라도 느낌에.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거의 많은 분들에게 좀 이름을 알리는 그 그런 작업. 지금 네네네. 네, 그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SNS나 인스타그램 자주 하세요? 네, 인스타그램은 저희 그 따로 페이지가 있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죠. 오케이. 네. 그러시면 자 그러면 이 푸드트럭을 2달 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뵙기에 두 분은 서울 분이거나 전주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원래 집은 경기도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네. 네네. 의정부 노원에서 가까워요. 네. 자주 가곤 했는데 멀리서 오셨네요. 네, 멀리서 왔죠. 어떻게 이 전주까지? 그 대학교를 그 네. 전주에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주에서. 예, 전주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몇 학번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07학번입니다. 07학번? 네. 10년 전에 입학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올해가 예. 2017년이니까. 네. 가끔 저도 올해가 몇 년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2007학번. 네. 그러면 지금 우영 대표님도 옆에 계신데 어떻게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 친구랑 저는 그 대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고요. 좀 애매한데 제가 나이가 한 살이 많아요. 한 살이 많은데 학번 똑같고. 학번은 저보다 또 하나가 빨라요. 빨라요? 네. 제가 06학번. 늦게 입학하는 바람에 네네네. 네, 그런 상황인데 오케이.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최 대표님, 학번이 이렇게 된 게 좀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소개해 줄 만한 스토리 있어요? 고등학교, 스토리요? 대학교 때 그 상황? 고등학교 혹시라도. 때 정말 진짜로 공부만 했어요. 어. 진짜 미친 듯이 공부만 했는데 머리가 네. 별로 안 좋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네. 다른 학교에 입학을 원래 제 나이로 하면 05학번이 맞거든요. 05학번 입학을 했는데 네네. 그 과가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무슨 과 처음에는? 기계공학과였어요. 공대셨구나. 네, 공대. 기계공학과였는데 너무 힘들고 학교도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이 어린 마음에 부모님께 저 학교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봐서 다른 걸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그럼 너 인생이니까 너가 한번 해봐라. 응원을 해주셔서
다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곳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 기계공학 전공 그때 입학했을 때는 어느 대학에 혹시 서울권이었나요? 네, 서울권에. 네. 그러다 이제 과학교육? 네, 지금 전주대에서는 과학교육과를. 예. 그거는 좀 적성에 맞으셨어요? 적성에 맞기도 맞았는데 재밌었어요, 일단.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네네. 재밌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랑 또 이 전주 내려와서 학교를 다녔을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은 아이들과 이렇게 친구들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학교를 다녔던 그 사람들과의 이제 그 뭔가 끈끈한 정이랄까 이런 게 좀 더 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아 그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살짝 소통이 잘 되고 네. 좀 평화로운 곳. 약간 네. 갈등이나 경쟁 치열한 그런 데 말고 조금 자연스러운 곳을 좋아하나요 혹시? 네, 좀 그런 편인 것 같기도 해요. 전주가 약간 그런 면에서는 꽤 괜찮아요, 사실은. 네네네. 마음의 안정감도 좀 들고. 저도 뭐 3개월 전에 다시 13년 만에 전주로 온 거라 네.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네. 저는 살짝 불편하긴 한데 가끔 장점으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느긋하셔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부딪힐 뻔 할 때도 아 죄송해요 제가 그러면 아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정도로 네. 그 약간 좀 평화로운 멘탈이 좀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전주 생활은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 2007년부터니까 거의 한 10년 계속 여기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러면 군대도 이쪽에서 갔다 오신 다음에 졸업한 이후에는 네. 어떤 일을 주로 하셨어요 혹시? 대학교 졸업을 한 이후에 사실 그때도 참 할 게 없었어요. 없죠. 네, 졸업하고 나니까 정말 할 게 없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진짜 고민도 많았고 그래서 현실 도피 같은 느낌으로 대학원 진학을 했어요. 전주대학교에서 네. 여전히 전공은 이때는 어떤 거 했을까요? 탄소융합공학이라고 또 이제 전주가 또 탄소 산업에 또 육성하고 있죠.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또 기회가 있어서 그런 대학원을 또 진학을 했었고 이제 그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또 마찬가지 또 졸업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탄소 쪽 서포팅하는 전주 분위기면 이렇게 네. 전주대학교에서 과학교육까지 공부하시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석사 학사를 했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후에 네. 그런 기회가 없나요? 지금 이 전주시나 전라북도 내가 좀 그런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탄소 관련해서는 갈 곳이 그렇게 없나요? 업종이 어떻게? 잘 몰라서. 뭐 제가 뭐 제 말이 뭐 전부 다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최 대표님 경험에. 예,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게 크게 길이 많이 열려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 자체가 많이 열려 있어서 많이 열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뭐 탄소 이런 부분도 새로운 분야니까. 예, 새로운 분야기도 하고 전주에서 많이 또 이제 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했었던 게 아닌가. 이쪽이 효성이 같이 하는 쪽인가요? 그 탄소 네, 쪽. 효성 쪽에 그렇죠. 뭐 효성의 힘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대기업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가열차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거나 하는 것보다 천천히 준비하는 거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전주 자체 그 이쪽이 뭐든지 조금 속도를 좀 제일 안 내는 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웰컴 투 전주네요. 10년 동안 또 이렇게 시민으로 같이 같이 상주하셨는데 네. 근데 또 그러면 대학원 졸업하시고 이제 또 다른 또 약간 좌절감 좀 느끼셨겠다. 그죠? 네. 부모님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많이 힘들어 하셨을 때, 우리 최 대표가 힘들어 했을 때. 부모님은 웬만하면 진짜 저를 많이 믿어주시는 편이세요. 되게 감사한데.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한 부응을 제가 잘 못해드려서 항상 죄송할 따름이긴 한데, 그래도 항상 뭐, 너가 원하는 일이니까 너가 원하는 걸 한번 해봐라라고 항상 응원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네. 다행이네. 그래도 부모님이 가장 큰 후원자여서. 네. 근데 뭐, 뵙기에 우리 네. 최 대표님 자존감 되게 높아 보여요. 그런가요? 네, 건강해 보이고, 마인드가. 네. 이렇게 표정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또 뭐, 20대 때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옛날 책이긴 하지만, 네. 많이들 사실은 20대 때는 많이 방황을 해요. 네. 저조차도 그랬고. 이게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약간 뭔가 이렇게 돌파구가 찾기가. 그리고 네. 지금도 솔직히 40대 후반이지만 여전히 내가 나를 안다는 생각은 살짝 못하고 있긴 한데 그 과정을 좀 즐기면 조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포기만 안 하면. 뭐 네. 누구나 그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진짜 포기 안 하면 좀 뭔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2달 전이면 지금 맨햄버거 창업이 2달 전이면 몇 월일까요? 5월, 4월 중순쯤 되셨을까요, 혹시? 네, 그 트럭을 시작한 지는 그렇게 되고요. 네. 그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했었어요. 그 전주 남부시장에 네네네. 그 야시장이 네, 열리잖아요. 1층에, 네네. 네, 그쪽 부분에 그 야시장 때 금요일, 토요일 그 저녁 때 그때만 할 수 있는 그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일단 시작을 먼저 했었죠. 그럼 혹시 그건가요? 7시에서 12시까지 하는 네네네. 그 금토? 네.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몇 개월이나 하셨어요? 그럼 몇 개월이나 몇 년? 그게 올해 2월 정도에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한 4, 5개월 정도 준비를 하시고 네. 야시장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러고 나서 자신감이 붙어서 네. 푸드트럭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뭐 일단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 해보고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어떻게 한번 트럭에 접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도전해보자. 자, 그러면 야시장에서의 판매 실적을 한번 공개해 봐 주세요. 아, 판매 실적이요? 네, 처음에 어땠어요? 뭐 성격은 네. 굉장히 사회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네. 그 손님들 응대는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예전에는 완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익숙해졌죠. 익숙해져서 이제 막 응대도 막 하고 홍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야시장에서 그 야시장을 여는 그 메인 거리랑은 좀 떨어져 있어요. 저희 가게가. 그래가지고 그 원래 야시장에 하고 있는 그 메인 그 분들보다는 당연히 그 매출은 훨씬 떨어지죠. 많이 네네. 떨어지는데 그래도 자신감을 있게 도전을 했던 거는 저희가 만든 음식에 자신이 있었어요. 일단. 어떤 면에서 건강 아니면 신선도? 네, 건강과 신선도 그리고 맛까지도 저는 당연히 맛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청취자님은 굉장히 지금 고민스러울 거예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 제가 네. 대신 질문 던질게요. 왜냐하면 과학교육 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탄소? 네. 그 전공이 뭐라고 그랬죠? 한 번만 다시. 탄소 융합공학이요. 탄소융합공학 이렇게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한 친구들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전공. 네. 근데 우리 느낌에는 이게 과학하고 연결이 되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또 이런 음식의 과학으로 이동을 하셨는지 네. 참 궁금해요. 어떻게 또 음식 쪽으로 딱 전환을 하셨는지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뭐 계기가 있었다기보다 저는 사실 요리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전부터.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사실 그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요리과학 고등학교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 정도로. 근데 부모님이 안 보내주셨지만 그 정도로 요리를 좋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리에 대한 그 꿈이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다른 분야,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전공했던 그 분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요리랑은 전혀 이제 접점이 없으니까 뭐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졸업을 하고 나니까 아, 진짜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고, 저질러보고. 네,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그렇고 옆에 있는 이 김우영 이 친구도 그렇고 이제 많이 꼬셨죠. 한번 해보자. 아, 최 대표님이 먼저 이렇게 네, 손을 뭔가- 내민 거예요? 네, 꼬셨죠, 제가. 많이 꼬셨고. 근데 또 마침 또 마음이 잘 맞아서 또 같이 열심히 또 한번 해보자고 같이 또 응원을 해주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레시피 개발에는 별로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 만드는 거 좋아했다면 네. 당연히 맛보고 다니는 것도 조금은 즐겼을 것 같은데. 네, 맛보고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음식 요리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거의 진짜로 일주일에 많이 보는 TV를 많이 보는 편이었긴 했는데 거의 반 이상은 음식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달인이나 뭐 VJ 특공대. 네, 거기 그런 또, 것들도 많이 보고 뭐 수요미식회라든지 네네. 뭐 이런, 그죠. 그런 것들. 보고 나면 꼭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디에 네. 있는지 확인하고 네. 전화번호 저장하고. 저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10년째.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뭐 본인이 진짜 어떤 면에서는 대학교도 졸업했고 대학원도 졸업했고 꽤 괜찮은 전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파구가 없던 현실에서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들었겠다. 아, 한 번 사는 세상인데 진짜 네.
해보자. 어차피 망하든 안 망하든 네. 뭐 전력 투구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뛰어든 거예요. 그렇죠. 가장 원하는 직업이 이쪽이었어요. 느낌에. 내가 원하고 내가 잘할 것 같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요식업?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일단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재밌더라고요. 제일 중요해요. 네. 다른 거 할 때는 재밌다라는 생각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아직 뭐 기간이 짧긴 하지만 지금까지 해본 결과 아 재밌다. 어떤 면이 그렇게 재밌어요? 우리 그냥 뭔가를 만들고 그 맛보고 또 이걸 또 사람들에게 이게 대접을 할 때의 그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왠지 우리 최 대표님은 건강에도 좀 신경을 써줄 것 같아요. 재료 사용에 있어서. 네, 맞아요? 그럼요. 네. 조금 달고 짜고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맛에 가까운 거를 소비자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네, 저는 그래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제 식습관을 부모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저희 집은 굉장히 막 짠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하시질 않았어요. 자극적이지 네. 않은 걸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좀 자극적인 음식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하도 오래 이제 자취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맨날 라면 먹고 막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무너져요. 입맛이 조금 맞아요. 바뀌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만으로는 그래도 건강한 식재료와 건강한 맛을 제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시구나. 그러면 뭐 어떤 면에서는 전주가 본인한테 맞는 도시다 생각한 거는 어찌 보면 전주 쪽이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도 많은 시도에 비교해보면 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거의 대망하고 가는 도시예요. 네. 왜냐하면 음식에 대한 거를 어릴 때부터 식탁에서 우리 최 대표님이 어릴 때 어머니가 현명하게 또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였듯이 우리는 여기는 식자재가 신선하기 때문에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건강하게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꽤나 그 기대치가 높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 입맛이 맞아서 아마 최 대표가 전주에 묶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네. 생각을 해봐요. 네.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럼 레시피 개발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떤 거 참고한 자료 같은 거 있었어요? 일단 맛을 많이 보러 다녔죠. 이것저것 맛을 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일단 결국은 레시피라는 것 자체가 내 입맛에 결국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먹어보고 저걸 먹어봤을 때 어떤 게 내 입맛에 더 맞았던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그게 거의 순전히 감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뭔가 딱 정해진 뭔가 틀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하나하나를 다 해갔다기보다 그냥 감으로 대부분 진행을 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내 혀에 의지하면서 네. 그리고 내 눈에 의지하면서. 네. 그러면 레시피 개발은 금방 끝난 거예요, 바로? 거의 레시피 개발하는 것도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메뉴는 그럼 몇 가지 정도 혹시 갖고 있어요? 지금 4가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있을까요? 소개해 주세요. 버거 종류가 3가지가 있고요. 네네. 함박 스테이크 종류가 하나가 있는데 버거는 베이직 버거라는 기본 버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핫칠리 치즈버거라는 또 약간 매콤한 버거, 그리고 갈릭 바베큐 버거라는 또 한국인의 입맛에 좀 잘 맞게 바베큐 소스를 이용한 또 버거, 이 3가지가 있고요. 함박 스테이크는 네, 함박 스테이크도 따로 이제 메뉴를 만들어 놓은 거죠. 4가지인데 그럼 프렌치 프라이스 이쪽은 안 하세요? 감자튀김? 네, 그쪽은 아직 예. 오케이. 지금 트럭 제가 지나다 본 게 그게 0.5톤이에요? 네, 0.5톤이요. 두 분이 하기에 딱 좋은가요? 사실 좀 좁아요. 그죠? 네. 다들 후회하더라고. 0.5톤으로 먼저 준비를 하면 네. 1톤으로 할 걸. 네. 이래가지고 많이들. 트럭은 또 어디서 그러면 또 찾아서 구매를 하셨는지. 인터넷 사이트에 그 중고 물품 거래하는 그런 트럭 같은 푸드 트럭 그 거래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올려주시는 사진이나 뭐 가격이나 매물 뭐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또 서로 얘기를 했죠. 이거 어떨까 저거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딱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 매물이 하나 올라와서 그래서 이거 한번 보러 가자 해서 구미까지 구미에서. 구미까지 갔다 왔습니다. 비용은 얼마 혹시? 그때 트럭
그 비용이 28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연식이 오래됐구나. 네, 한참 오래된. 거의 연식 오래되면 3,400이거든요. 네. 280이면 정말,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말라는 건데. 몇 년도식이에요? 그게 2002년식이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조언에 의하면 10년 전 거까지만 구매를 하라고 그렇게 네.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도색도 직접 네. 한 거예요? 검은색 그거? 맨햄버그 로고도 이렇게 올리고 하던 거 봤는데. 그 로고 붙인 것만 저희가 했고 원래 차가 구입했을 색깔이 당시가 이제 검은색? 검은색이었어요. 네. 최소화하셨구나, 네. 비용을. 최소화했죠. 참 창업 자금은 얼마 정도 혹시? 저희가 지금 거의 한 5, 600 정도 1인당 그 정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1인당 그러면 네. 거의 1,200. 네, 네. 천 정도 들지 않았나 1,000 싶어요. 정도? 네. 그러면 그 안에 그 설치되어 있는 그 기구나 이런 거는 그 네. 전분은 햄버거 용도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좀 용도 변경 조금 하셨겠네요. 그 안에 내부를. 네, 내부를 좀 많이 좀 손을 봤죠. 네, 저희에 맞게. 네. 그거는 그러면 어디다 의뢰를 하신 거예요? 아니, 저희가 다 찾아다녔죠. 일단 인터넷으로도 훌륭하시다. 막 알아보고 어떤 게 좋을까 알아보고 막 찾아다니고 거의 많이 저희 생각은 그거였어요. 아직 젊고 어리니까 좀 힘들더라도 좀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이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근데 참 기계공학 치르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거를 또 고치고 있는 거 아마 발견했을 때 아마 헛웃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통역사인데 네. 제가 번역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대학원 다닐 때 미국에서 그 리포트 쓰는 걸 너무 싫어하고 몇 피해 다녔거든. 말로만 막 리포팅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한국에 와갖고 직업이 번역사였어. 그래서 내가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최 대표님 얘기도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제대로 1,000 정도면 두 분이서 그 부담은 많이 없었겠지만 아무래도 네. 또 자취생활도 오래 하시고 타지에 살기 때문에 500이란 돈도 꽤 만만치 않은 큰 돈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부모님의 스폰? 대출입니다. 대출? 네, 지금 그럼 갚고 계세요? 네, 그렇죠. 열심히 부지런히 하셔야 되는구나. 근데 수제버거 또 이렇게 또 빵도 직접 한다고 들었는데 네. 수제버거 빵은 또 어떻게 그걸 또 만들 수 있어요? 빵 이 부분이 진짜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사실은. 수제버거라고 하면 사실 빵까지 제대로 만들어야 수제버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심상. 네. 근데 전 처음에 그 빵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는 못 느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일반 프랜차이즈 같은 그 햄버거 위주로 많이 먹다 보니까 어차피 빵이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먼저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빵까지 직접 만드는 그 수제버거 집을 가서 맛을 보니까 이게 그동안에 내가 먹었던 햄버거 빵은 이건 진짜로 이거 아니었구나. 과하게 말하자면 약간 쓰레기? 네, 그런 느낌에. 그래가지고 이거 빵은 진짜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빵도 직접 만들게 된 그럼 거죠. 빵은 한 종류예요? 두 종류예요? 지금 두 종류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본 번하고 하나는 또 오징어 먹물 번을. 네, 그러니까 하고 약간 있는데. 검은색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사진에서. 네. 오징어 먹물은 기발한데요. 뭐, 이미 기존의 수제버거집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전주 내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네. 그 패디는. 그래서 그 번은 네. 아주 잘한 것 같은데, 사이즈가 네. 쬐까네요? 햄버거? 네, 오영 씨가 작다고 얘기하던데. 미니버거라고. 네, 야시장에서, 남부시장 야시장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작아요. 미니버거라고 해서. 오케이. 네. 작은데 저희가 트럭으로 이제 제공하는 것들은 좀 사이즈가 좀 크죠. 오케이. 네. 그럼 남부시장에서는 요즘에도 그러면 금토만 하시고, 네. 그 다른 날짜에는 트럭을 운전해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전주 내에서 도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익산, 군산도 가세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이제 전주 내에서. 전주 주로? 예. 주로 가서 상주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그러면? 요일마다 많이 다른데요. 네네. 일단 지금 가는 곳이 팔북동의 그 연구단지 쪽에 하나 가고요. 그다음에 서신동의 그 서일초등학교죠. 네, 그 앞에 그쪽 부근에서 하나 있고 삼천도서관 앞에. 예,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달 동안 그거는 정규적으로 딱 맞춰서 가신 거예요? 그렇죠. 세 군데는?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는 2달밖에 안 됐지만 또 젊은 친구가 또 푸드트럭도 하고 하니까 단골 있을 것 같아요. 생겼어요, 단골들 혹시? 네, 뭐 단골이라고 하면 매번 찾아주시는 게 단골이라고 한다면 네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몇 번 드셔보시더니 맛있다고 하시면서 계속 인사하고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단골이라고 할 수 있다면 단골이라고 해야겠죠. 오케이. 네. 그리고 햄버거는 만약 먹고 싶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3,500원입니다. 아, 딱 좋은 네. 가격이네요. 네. 가격도 어느 정도 좀 리서치를 하셨나요? 어느 정도 가격이 전주에서 적당한지? 그게 은근히 중요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사실 가격 정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일단 가격 정할 때 가장 힘들었는데 너무 비싸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싸도 안 되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재료를 좋게 하는데 또. 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거는 좀 수제 버거지만 네. 조금 모든 사람들이 좀 잘 즐길 수 있게 좀 저렴하게 좀 할 수는 없을까. 최대한. 예. 우리가 좀 남는 게 없더라도. 그래서 정했던 게 3,500원이라는 가격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재료를 쓴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패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패티는 어떻게 해요? 뭐 소고기, 돼지고기 섞어서 하세요? 아니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100% 소고기로만. 네. 100% 소고기요? 네. 그럼 어떻게 단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어떻게 열정페이네. 이 네. 햄버거도 어느 면에서. 열정페이입니다. 어떻게. 근데 또 3,500원을 딱 세팅을 하면 이게 이제 조금 알려지면 이 가격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500원도 소비자는 되게 약간 배신감으로 느끼더라고요. 네. 근데 나도 맞아요. 그걸 알겠어서 네. 3,500원이 적절하긴 한데 소고기로만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왜 굳이 소고기로만 하시는지 보면은 돼지고기, 소고기 섞어서 패티가 더 맛이 좋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도 실험을 해봤어요. 패티를 만들 때 그 소고기하고 돼지고기의 비율을 뭐 50대 50, 뭐 70대 30, 60대 40, 막 이렇게 다 바꿔가면서 막 해봤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순수하게 그냥 햄버거라면, 버거라면 100% 소고기가 제일 맛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봤더니 정말 근데 제 입맛에는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유, 우영 씨 고생이 많네. 야, 입맛이 고급인 우리 최 대표와 같이 일하느라고 소고기. 야, 입맛이 그 기준이니까 아무래도 내가 그게 적당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또 소고기 돼지고 섞으면 심리적으로 계속 아마 안 좋았을 거예요. 마음적으로.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진짜 소고기로만 하는 것 같은데 우영 씨가 고생이 많네요. 옆에 계신 우리 김희영 대표님.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아, 저를. 네. 예. 누가 누구를 맞추는 거예요? 이제 김우영 대표가 저를 잘 맞춰주는 거죠. 그러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두 분이 되게 조화롭게 잘 하실 것 같아. 딱 봬도. 네. 한 분은 좀 표현력이 또 있으시고 또 한 분은 또 조용히 이렇게 물끄러미 봐주시면서 서포팅 해주는 느낌 들거든요. 네. 두 분 조합이 좋은데 이게 열정페이 같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지금 2달 됐는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해요, 그러면? 하루에 장사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준비 사실, 시간이 좀. 준비 시간이 길어요. 특히 빵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아침에 한 9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한 10시에서 11시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거의 12시간, 13시간. 네, 그렇다고 봐야죠. 가끔은 이제 2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생각은 아직 안 들으시겠지만 좀 지나면 이게 직장 다니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도 살짝 들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남는다고 그거 하고 있니? 차라리. 친구들이 혹시 네. 대놓고 물어보지 않아요? 야, 얼마 벌었어 이번 달? 이렇게 안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그냥 눈물을 훔칩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친구들이 뭐 고생한다고 식사도 좀 사주고 그래요? 아유, 그럼요. 제가 일부러 얘기를 해요. 너희보다 내가 직급은 높지만, 대표니까. 네네. 직급은 높지만, 돈을 훨씬 못 버니, 너희들이 밥은 사라. 그러면 또 사주기도 하고. 그죠. 한 몇 년 후에는 누가 알아요 또, 트럭 한 5대를 갖고 있을지. 그렇죠. 예. 네. 아니, 근데 지금 되게 장사하시는데 되게 순수하게 입맛도 생각하고 건강도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빵도 이런 시골에서 그 빵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빵도 만들어서 직접 하시고 또 그 안에 패디는 소고기고 3,500원이고 제가 보기에는 남부시장에 저녁 7시에서 12시까지 제가 1층 거기 야시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맨햄버거 많이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날 이 방송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빨리 유명해져서 이게 출연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홍보대사가 좀 돼드려야 되는데 제가 뭐 노력은 하겠지만 그럼 2달 됐는데 우리 우영 씨랑 최 대표님 같은 공간에 사세요 혹시? 아니요, 같은 공간은 아니고요. 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죠. 어디 사세요? 저희 아중리 쪽에 살고 있습니다. 아중리 좀 사는 사람들이 사는 데인데. 아유,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네. 원룸에 살고 있거든요. 각자 따로따로 살고 있는데. 네네. 사실 어디를 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네. 가장 저희들에게 큰 문제는 돈이었기 때문에 원룸비가 가장 싼 동네가 아중리 쪽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조리나 미리 프랩이라고 그러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은 어디 공간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남부시장에 있는 그 가게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 가게가 실제적으로 있어요? 네네네. 위치가? 네. 그 길 통로에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매대 쪽이 아니고 저희는 따로 이제 그 매대에 있는 메인 거리보다는 조금 더 먼 곳에 떨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공간, 네, 수도 공간이 사용할 있어요. 수 있는? 네. 그러면 우리 손님들이 사 먹고 싶을 때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 야시장 할 때는 그쪽으로 오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돌아다닐 때는 아까 요일이 어떻게 돼요? 삼천 도서관은 몇 요일에 가요? 삼천도서관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이죠. 화요일, 네. 목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화요일, 목요일 한 4시 이후부터 8시, 9시까지는 저희가 있는 것 같아요. 5시간 정도 하시네요. 네. 오후에. 네, 오후에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신동 거기는 어디 초등학교 앞에는 언제? 네, 서신동은 월요일하고 수요일. 월수 네. 거기도 4시에서 9시 네, 정도. 그 정도. 서신동 같은 학교 어디 학교라고 하셨죠? 서일초등학교 그 사거리 부근이에요. 사거리. 네. 오케이. 그다음에 또 하나 팔복동에 있는 그 연구단지. 네. 거기는 이제 뭐 20, 30대 직원들이 많고 하니까 네.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잘 팔릴 것 같은데 거기는 언제 가세요? 거기는 저희 화요일, 목요일이고요. 네네. 점심 시간을 노려서 가고 번개. 있어요. 네. 거의 한 그러시구나. 11시쯤부터 한 2시 정도까지. 오케이. 11시에서 2시까지. 네. 하루에 그러면 요즘에는 몇 개 정도 팔려요, 햄버거가? 참 요즘 많이 힘들긴 한데요. 거의 많이 못 팔아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거의 한 25개 정도? 25개. 네, 30개, 25개 정도. 그러면 얼마 정도예요, 수입이? 채 10만 원이 채 안 되죠? 70만 원? 10만 원이 채 10만 안 돼요, 원? 하루가. 10만 원? 예. 아우, 70만 원에서 깜짝 놀라셨겠다. 10만 원이 채 안 돼요? 네. 지금 계속 2달 동안 거의 그런 거예요?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사실은 푸드트럭은, 서울 같은 데 하시는 분들 보면 무슨 행사나, 네. 축제를 많이 따라다니면 꽤 수입이 짭짤하던데. 네, 맞아요.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보고 계신 거예요, 아직은? 지금 저희는 사실 그런 거 많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 행사를 하는 그 공고 자체에서도 푸드트럭을 많이 요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행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공고가 올라와서 뭐 저희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뭐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은 저희도 충분히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런 공지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아직 의식이 없어요. 이런 네. 공무원 쪽 분들이.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는 사실 공식적으로 서초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페이지에 올려요. 네. 요런 날짜에 뭘 할 건데 몇 대 정도 와주세요. 지원하세요라고 저는 문자도 받거든요. 사실은. 네. 그 군포에 있는 그 푸드트럭 협회에서 문자를 보내요. 요러요러한 축제 하는데 올 사람 지원하세요 하고 문자도 보내고 네. 서울에 있는 구들은 요즘에는 푸드트럭이 청년 창업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공지를 해요. 홈페이지에. 근데 전주나 도청 이쪽은 아직은 그것까지는 인식을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와주세요라는 그런 색깔의 페스티벌이다 해서 가지 마시고 그냥 들이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좀 바꾸고 있어요. 그 쬐만한 0.5톤 그 280만 원짜리 개가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거리까지는 네. 저돌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푸드트럭을 딱 오픈을 했다. 그러면 두 분의 역할은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이 굽고 어떤 분이 서빙하고 어떤 분이 약간 더 립서비스 좀 하고 손님을 엔터테인 하세요? 일단 손님 딱 오픈을 딱 시작을 하면 네네. 일단 손님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유동인구들을 일단 시선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 김 대표나 저나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멘트를 날리죠. 맛있는 수제버거 있습니다. 이렇게 좀 뭔가 좀 재기발랄하게. 그들의 반응은? 뭐 한 번 딱 눈길 한번 주시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서셔서 또 사 드시는 분들도 있고, 각각인 것 같아요. 제각각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손님이 오시면 이제 김 대표가 불을 쓰는 담당입니다. 불. 네. 뭐 굽고 하는 모든 불에 관련된 열에 강하시구나. 네. 좀 말라가지고 몸에 열이 네. 있으면 그게 굉장히 괴롭거든. 네. 저는 몸 살이 많아가지고 더운 걸 못 참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해해요. 예, 김 대표가 일단 불에 관련된 일을 모든 걸 다 하고 저는 이제 구워진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세팅을 해서 이제 전달하는. 포장하고 네. 이제 드실 수 있게 그것까지. 네. 그럼 조리는 거의 김 대표님이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겨울이 되면 이 역할이 바뀔까요? 따뜻한 공간으로 가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마 쉽게 여전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애정을 갖고 계시구나, 네. 이제 조리에. 사실은 여기 전직 출신 그 푸드트럭 하는 친구가 있어요. 서울에서. 네. 서울트럭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그 친구는 이제 뭐지? 필리스 치즈버거? 그런 것 쪽 해요. 그래서 서울 트럭이라고 네. 밖에 그 트럭이 그 호랑이 같은 무늬로 갖고 있는 트럭인데 네. 그 동대문에서 자주 했고 미디어에도 잘 나와요. 근데 그 여자분 두 분인데 20대 초반이에요. 한 명은 조리하시고 학교 네. 다녔을 때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인턴을 갔다가 그쪽에서 있는 그 샌드위치나 이런 걸 먹어보고 본인이 몇 군데 돌고 재연을 한 거예요. 후배랑. 네. 근데 굉장히 잘 나가요. 서울 트럭이라고 한번 네. 검색해서 한번 그 친구 만나면 아마 되게 조언도 많이 줄 거예요. 제가 네. 사실은 그 친구 접근해가지고 2호점은 나한테 주거라. 전주는 내가 하리 그랬더니 언니 거기 아직 푸드트럭은 전주는 아닐 거라고. 네. 근데 지금 방금 들은 것처럼 맨햄버거도 고전을 좀 하고 있네요. 네. 그 뭐 다르게 또 혹시 그러면 10만 원 이 매출이 좀 힘드니까 네. 좀 어떤 면에서 마케팅적으로 홍보적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좀 재미있어야 돈을 벌어야 좀 재미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10만 원 정도라면 되게 젊은 에너지를 사용하기에 너무 진짜 네. 적은 돈이라 네. 어떻게 무슨 돌파구를 요즘에 뭐 스트래티지를 전략을 좀 짜고 있는지. 네. 그래서 요즘 항상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김 대표나 저나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우리를 알리고 또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뭔가 딱 정해진 그 답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좀 더 생각을 좀 해보고 어떻게 있고. 보면 매일매일 그 고객들하고 같은 장소에 가서 내가 접대를 해야 된다는 이거에 네. 하루하루가 바쁠 것 같아요. 전략까지 생각할 정도의 여유는 좀 없을 것 같아, 사실은. 그죠? 좀 많이 바쁘죠. 예. 시간상으로. 이게 좀, 굉장히, 맞아요.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근데 왜 혁신도시는 왜 안 가요? 혁신도시요? 네. 혁신도시도 한번 갔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네네. 갔었는데 이게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죠. 거의 행정연수원 쪽 앞에서 저희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뭐 KBS 근처 갔어요? KBS 근처는 안 갔어요. 거기 젊은 친구들 있기 때문에 먹을 건데. 아, 그런가요? 응. 그리고 네. 예전에 우리나라가 푸드트럭을 잘 안 할 때 한 5, 6년, 7년 이쯤에 미국에서 뉴욕하고 LA 쪽에서 떴잖아요. 네. 고기하고 고릴라하고 네. 뉴욕에서는 사실은 전 뉴욕까지 가서 그 고릴라 레시피 배우려고 허락까지 받았는데 안 갔는데 네. 그 친구들이 하는 방법 있잖아요. 트위터나 네. SNS로 빠르게 또 젊은 애들은 사실 햄버거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먹어요. 사실 그렇죠. 맞죠? 네. 그 친구들한테는 약간 스피디한 것도 약간 컬처 같은 트렌디한 느낌 들어서 네. 그렇게 하면 약간 좀 차분하고 되게 믿음이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미지가 네. 약간 빠르게 막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 젊은 그런 이미지로 조금 해보면 네. 네. 이거 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혁신도시 같은 데는 거기 청년 창업 도와주는 그 있잖아요. 청년 창업센터 같은 데도 네. 그런데 앞에 가가지고 너스레를 떠세요. 아, 나 청년 창업자인데 사달라고. 나 10만 원밖에 못 번다고 지금. 이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거기 스태프들이 한 몇십 명 돼요. 네. 그분들이 사줘도 꽤 매출은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그래서 트럭 그 가서 살짝 상주해놓고 주변에서 막대기 들고 쫓아내지 않는 한 한번 버텨보면 네. 이것도 나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데 어때요 뭐. 네. 나는 내가 운전 실력만 있으면 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안 한 사람의 네. 말이고 사실은 많이 힘들 거라 알고 있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어떤 사람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 이 방송 네. 잘하면 시장님이 들으시거든요. 아. 제가 보좌관 통해서 네. 이렇게
파일을 넘기고 있거든요. 네네네. 개중에 또 시정에 또 도움이 될 만한 분들한테 네. 사실 푸드트럭이 서울이나 그 중앙 쪽에서는 청년 창업을 이렇게 증진하는데 그리고 청년 창업 그 뭐라고 그러죠? 실업 청년 네. 실업을 해소하는 약간의 한 수단의 하나예요, 이게. 네. 그래서 트럭을 가지고 창업을 해라. 왜냐면 저비용으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많이 뭐 이렇게 응원도 하는 추세인데 전주는 아직 그게 없어요. 그래서 네. 이 방송을 들으실 시장님한테나 아니면 지금 사실은 이쪽 하고 싶은데 전주라는 상황이 도움이 별로 이렇게 크게 푸드트럭이 안 먹힐 것 같아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는 분도 있지만 관심 있는 친구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푸드트럭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장사를 해야 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는 게 맞아요. 가장 커요. 지정 장소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정 장소도 지정 장소인데 지정 장소라고 하면 사실 유동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지정 장소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별로 사람들이 안 다니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가지고 폐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좀 현실적으로 좀 그 청년 푸드트럭 하는 이 친구들이 좀 뭐랄까 마음 놓고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 장소가 어느 정도 장사가 돼야 되는 장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서울에 있는 뭐 밤도깨비 야시장 그 정도의 규모까지는 바라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트럭 가지고 아주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진짜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공간만 해서 좀 꾸며주신다면 저희가 훨씬 더 재밌고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주변에 그러면 우리 두 분 대표님 보고 나도 푸드트럭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보다 아이고 저거 참 힘들겠다 안 할래 하는 어떤 피드백이 많아요 최근에는? 거의 힘들겠다라는 말들이 많죠. 네. 노동에 비해서 매출이 적어서 아니면 일 자체가? 일 자체는 어떻게든 저희가 즐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재밌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 매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장사가 안 되고 하는 것들 보면은 참 아유 고생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아유 젊은데 참 고생 많네 하면서 이제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이 본인이 직접 드실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뭐 자식들 주신다든지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게 많습니다. 혹시 명함 같은 거 뿌려본 적 있어요? 버거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예를 들어 뭐, 네. 뭐 시청을 가가지고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명함을 쫙 뿌려서 이런 게 있습니다 사세요 뭐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아직 그건 없어요. 그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금 기억이 났는데 네. 서울대 미학과 나온 친구 2명이 네. 서울대학교나 나왔는데 뭐를 하냐면 샐러드 밴딩 머신을 해요. 네. 가지고 시작할 땐 좀 누가 샐러드를 5-6천 원 주고 먹겠어 했는데 그 굉장히 건강식으로 제대로 해요. 네. 우리가 너츠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잖아요. 평상시에 그거를 가루로 내서 이렇게 시즈닝으로 해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샐러드를 해서 정말 뭐 서울은 인구 대비 우리보다는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그쪽에 그 가게 그 공간에 건물주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밴딩 머신을 집어넣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2-3차례 채워놓을 정도로 지금은 되게 장사가 잘 돼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잘 되더라도 항상 건물주나 그 회사를 찾아가서 네. 명함을 돌려요. 돌려가지고 거기서 뭐 예전에 뭐 명함이나 뭐 플라이어 돌리면 1,000개 돌리면 한두 명 연락이 온다고 하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네. 약간의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약간 덧붙여서 네. 저는 청년 창업자인데 뭐 이렇다 해가지고 하면 네. 그게 은연중에 효과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유타에서 유명한 컵밥 알죠? 네네네. 컵밥 친구들도 사실은 저도 연락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네. 말씀드렸잖아요. 푸드트럭 관심 있다고 뉴욕까지 가려고 했으니까 배우러. 아무튼 그 친구들도 나름 그 굉장히 초반에는 고생을 했겠지만 네. 약간 좀 즐거움을 약간 덧붙여서 이게 밥 먹는 행위가 아니라 즐거움을 사가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네. 이제 아마 기회가 되시면 한번 페이스북으로 다시 한번 팔로우를 한번 해보세요. 네네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지금 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뭐 유타의 가장 뭐
여러 영향력 있는 청년들 중에 이번에 선택이 된 것 같아요. 작년 네. 올해. 그리고 또 덴마크의 코팡 아세요? 그 호떡 파는 청년?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브루스 김이라고 있어요. 네. 그 친구도 서울에 가끔 오거나 이제 지금 석사를 네. 덴마크에서 했어요. 경제학인가 아마. 네. 근데 한국을 알리겠다고 호떡을 네. 바이크 그 매대에다가 구워가지고 뭐 김치 떡 뭐지? 동그란 거 뭐라고 그러죠? 김치 호떡. 김치 네네네. 호떡, 그 다음에 뭐 치즈 호떡 뭐 해가지고 세 가지를 한 2, 3년 했어요. 네. 방송에도 나왔는데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네. 덴마크에서 석사까지 한 친구가 그걸 하니까. 네. 근데 그 친구가 올해 초반에 큰 이슈가 또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덴마크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거를 정리를 하고 덴마크와 한국 분들이 모이는 공간을 렌트를 해서 네. 그동안에 그 고객들이 또 후원도 하고 해서 샵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빔밥 이런 것도 해요. 네. 그래서 그 장소를 그 덴마크에 가는 워킹 할러데이 한국 친구들하고 유학생들 그리고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덴마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길거리에서 한 2, 3년 고생을 했어요. 그 친구도. 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를 조금씩 보고 하면 우리 최 대표나 김 대표 지금 아직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서 네. 또 이제 인생 선배로 또 잔소리를 좀 이렇게 하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회사나 이런데 공략을 하면서 명함을 뿌리는 거나 가가지고 뭐 무료 시식회 같은 거 예를 네. 들어 사과 4조각을 또 잘라가지고 한번 맛보게 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네. 아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도움이 되나요? 지금? 아, 그럼요. 네. 아니, 지금 되게 열정도 있으시고 또 여전히 아직은 궤도에 안 오르긴 했지만 하는 일을 즐긴다고 하니까 네. 나는 걱정은 좀 안 할게요. 왜냐면 잘 될 것 같아요. 또 우영 씨도 또 진중하신 것 같고 우리 또 최 대표는 또 액티브 하신 것 같아서 부모님한테는 뭐 따로 뭐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렇게 그렇게 잘 믿어주시고 이렇게 멀리 타국에 지금 타국이 아니라 멀리 타지에 네. 10년 정도 지금 떨어져 계신 거라 네. 뭐 이 파일 부모님한테 선물로 드리실 거니까 한번 네. 얘기 좀 해봐요. 네. 항상 뭐 걱정만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한번 믿어주신 것만 끝까지 믿어주시면 또 믿음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포기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네. 포기 안 하죠. 성공할 때까지. 네. 그리고 저는 뭐 원래 수제버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근데 방송 청취자들이 좀 꽤 많아져서 우리 야시장에 가서 한번 금요일, 토요일 날 한 번씩 먹어주고 또 구매해 주시고 또 응원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삼천동에 있는 도서관하고 서신동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 그다음에 팔복동에 있는 그 연구단지 쪽에 혹시 지나다니시거나 아니면 근처에 가시는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눈여겨서 이분들이 계신지 한번 봐주시고 하나라도 2개라도 구매하셔서 맛보시고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 창업 쉽지 않고 또 푸드트럭은 특히 전주 내에선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튜디오 오셔갖고 또 녹음도 해주시고 전 사실은 그때 오셨으면 좋겠다 했던 게 내가 힘든지 알거든. 그래서 난 응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한 3일 전쯤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급하게라도 하실 일이 있으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월요일, 화요일은 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비 네. 때문에? 네. 그럼 좋아할 타이밍은 아닌데 그래도 타이밍이 딱 돼서 이렇게 네. 초대한 게 제가 무리하게 초대한 건 아니네요. 그죠? 네. 사실은 이 시간에는 어디 그 런치 타임 하실 때잖아요. 화요일이라. 그렇죠, 예. 네. 오케이. 이제 장마도 오고 하긴 하는데 장마가 그래도 우리 청년들 장사하는 데는 피해 안 가게 살짝 눈치껏 좀 내려줬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최 대표님 성함이 최재헌 대표님 그리고 김우영 대표님 맨햄버거 자 창업한 지는 2달 되셨고요. 2월 달부터 전주에 계신 분들한테 건강한 햄버거 맛보실 수 있게 장사하고 계세요. 좀 주변에서 보시면 트럭이라도 보시면 손 흔들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잘 돼야 나중에 뭐
다른 청년들에게도 힘이 되겠죠? 네, 그렇죠. 네네. 오늘 방송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최 대표님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Never give up. 네. Never ever.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 인터뷰 드린 두 분은 김우영 대표님은 잠깐 옆에 앉아 계시면서 미소 지으시면서 보고 계셨고요. 최재현 대표님 맨햄버거, 우리 전주시의 명물이 될 수도 있는 햄버거, 수제버거예요. 맛있는 패티는 소고기로만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수제버거인 것 같은데 맨햄버거 검은색 0.5톤짜리 트럭이 전주 시내를 활보할 거거든요. 볼 때 인사 좀 하시고 혹시 버거가 준비된 거 보시면 한두 개 정도 구매하시고 응원의 말씀 많이 해주세요. 저는 DJ 쑥쑥이었고요. 본 프로그램은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영심이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얘기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또 와주신 두 분 손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스토리 가지고 전주에 계신 그 한 분 초대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